자, 이 시간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비례대표를 승계해가지고 네. 국회에 이제 입성하게 됐는데요.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최혁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야, 이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제 명명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21대 국회에 입성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예, 사실은 뭐 전혀 생각을 못했었고요. 네. 예, 뭐 비례후보 승계라는 게 순번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네. 뭐 바로 뒷순번인데도 뭐 그 4년이 지나도록 승계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많죠. 네. 뭐 선배 의원께서는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대는 하겠지만 네. 마음에서 내려놔라. 이게 비례의원이 되면 예. 몸이 골골하던 사람도 끝날 때까지 건강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역할로 마음을 내려놓고 매진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들이 있지 않겠니? 이런 의견들을 또 선배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 마음 내려놓고 당시로서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이 패륜 정권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그리고 우리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님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잘 모셔서 정말 억강부약 대동세상 만들 거냐 거기에 이제 매진하려고 이렇게 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이제 원주시장에 나갈지 말지를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 쭉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는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시에 이 기본사회 또 기본소득 같은 정책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지만 사실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장들이 나가서 먼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정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걸 좀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이 정책 아이디어에 힘이 붙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만약에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좀 도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민주연구원은요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원이어야 하고요, 또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한 정책 역량을 갖춘 그런 분이 그 직을 맡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최혁진 부원장님을 알게 된 이후로 이분이 민주당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어제 난데없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그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다 뭐 이러면서 막 최혁진 부원장님을 비난을 하던데, 아니 언제 기본소득당 정치인이었어요? 본적증명서를 떼고 왔어요. 아니 뭐 일단 우선 먼저 우리 민주당원님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의 당원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라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출범 초창기에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한데요. 사실 뭐 사연은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고요. 원래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를 하셨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도 계셨잖아요. 비서관 생활을 했습니다. 일자리 수업실과 경제육 수업실에서 비서관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사실은 뭐 시민사회 원로분들이라든가 당내의 몇몇 인사님들이 그 저한테 좀 이렇게 그 뭐 지시를 할까요? 부탁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는 뭐 비상계엄이 있던 시기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다음번 대선에서도 근소하게 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민주진보 전 세력이 하나가 돼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연대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그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범민주진보 진영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서 연합정당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면 좋겠다. 근데 당시로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게 그게 당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깃발 들고 달리다가 잘못되면 저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라든가 범진보 정당들을 계속 만나면서 또 민주당 지도부분들하고도 상의드리면서 우리가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통 크게 그걸 수용해 주셨거든요. 당시 이제 기본소득당 등은 새진보연합이라는 곳을 통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 추천을 했는데요. 새진보연합이 그때 보니까 기본소득당도 있었고 사회민주당도 있었고 열린민주당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 세력이 또 합세했고요. 그게 새진보연합이에요. 그게 새진보연합이에요. 그때 이제 새진보연합에는 당초에 민주당에서는 또 그때 민주연합을 구성하던
곳에서는 한 2석 정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노력을 해서 또 새진보연합의 구성원들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의석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설득이 돼서 3석이 됐고요. 네네. 그 3석 중에 하나로 제가 공천이 된 겁니다. 아, 그 하나는 이제 용해인 의원이고 또 하나는 한창민 의원이고 사회민주당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혁진 후보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후순번으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17번인가 그렇죠? 16번으로 돼서 낙선을 했고요. 그 낙선 이후에는 뭐 당시 용해인 의원 주변 분들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지방선거를 계속 꿈꾸시면 민주당으로 출마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권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총선 후에 용해인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해인 의원 측근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2가지 의미가 있겠다. 이제 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저의 정치적 진로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양해를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민주연합을 만드는데 공을 세워서 본인들에게도 큰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도 제가 민주연합 만드는데 공을 세운 걸 인정해 주셔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된 거고, 그렇지. 지방선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저 최혁진 부원장, 최혁진 의원은 민주당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을 지난 총선 때 새진보연합에 이제 말하자면은 빌려줬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몸과 영혼과 이름을 이제 그쪽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지난 다음에는 모든 게 다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 분이었으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최혁진 부원장이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 될 상황이 되니까 당신 원래 새진보연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와야지.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 마음이나 뭐 섭섭함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민주당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부여받아서 해왔고 또 제가 개발해서 제안드린 많은 정책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서 그런 큰 은혜까지 입은 마당에 갑작스럽게 제가 승계가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민주당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기본소득당이나 민주당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제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도 기본사회정책과 이런 것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하고 제가 그 교두보 역할을 잘 하겠다라고 어제 말씀도 드렸는데 용해인 대표한테 저렇게 하시니까 이제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총선 이후에 어제까지 기본소득당 쪽에서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당 당원이라고 하니까 용해인 쪽에서 그 기본소득당 당원으로 뭐 활동하시거나 혹은 그 당과 뭔가 정책적 교류라든지 뭐 논의의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으로 계속 있었고요. 그 기본소득당에서는 기본소득 관련된 정책 자문 뭐 이런 역할들을 좀 해달라 그래서 자문 역할들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런 기회들은 거의 없었고 당연히 저는 이제 민주당 지난번 선대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까지 맡으면서 아마 기본소득당 내부에서도 제가 이제 민주당으로 지방선거 나갈 사람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들이 먼저 제안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이제 후보 승계가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뭐 평소에는 연락 전혀 안 하다가 어제 대뜸 연락해서 당신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으니까 기본소득당으로 하자 뭐 이랬던 거네요 한마디로. 뭐 그렇게까지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기본사회를 아주 중요하게 대동세상의 그 기본 토대 정책으로 가져가시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도 전달을 뭐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민주당과 좀 통합하거나 적극적인 정책 연대를 해서 이 기본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역할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어제 말씀도 드렸고 그 역할을 민주당 안에서 제가 하면서 손잡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 마음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최혁진 부원장님의 당적을 보면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이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총선 국면에서 여러 뭐 조언도 받고 또 이런 부탁도 받아가지고 새진보연합으로 입당을 했고 그 새진보연합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됐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됐고. 그러면은 최혁진 부원장은 형식 논리로 보자면은 기본소득당이 입당한 전례가 없네요. 전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가 의석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저한테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을 것이 세석을 만드는데 제가 민주당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할 때 함께 하셨던 시민사회분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그러면서 또 낙선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건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의원직 승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됐지만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 또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정책들조차도 상당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 제가 의석을 뺏어간 도둑 사기꾼 이런 표현을 받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정치인 되면은 이런저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니 그냥 동기가 안 돼도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 해프닝이 양당의 당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꾼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돌아갈 곳이 민주당밖에 없는데 어딜 돌아가요? 기본소득. 그리고 하나 목사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무슨 자리를 노리는 정치꾼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열린공감TV나 우리 김용민 TV 나와서 아주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가장 협력하게 싸운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많은 동료들은 나중에라도 또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갈 때 발목 잡힐 수 있으니까 제발 발언 수위 좀 낮추라고 저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싸우는 게 정치인의 지금의 사명이고 그때 가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그때 가서 또 싸우면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저런 평판에 대해서는 윤석열처럼 이틀막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혁진 의원이 국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도 김충식, 김건희 이 집단의 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린공감TV 출연하면서 축적한 게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학습이 많이 돼 있습니다. 국회 들어가가지고 김충식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최혁진 원장이. 권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김충식. 권총. 그렇지.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제가 절대 그 불의 앞에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면 승부를 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아까 지방선거 준비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사적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사명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앞으로 수고해 주시고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의 비리를 제대로 규명해내는 그런 혁혁한 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 새진보연합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 이전엔 민주당에 있다가 민주당 사람이에요 원래. 문재인 행정부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았지만은
당선되기 어려운 16번. 16번이었단 말이죠. 후순위로. 예, 후순위였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해인 측근 제가 누군지 압니다. 예,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분도 용씨입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 아쉽네요. 용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람이 그러면 민주당으로 가셔서 정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분은 원래 민주당이었으니까 또 소속돼 있는 위치가 더불어민주연합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된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측면이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달 것 같으니까 용해인이 어제 저격을 한 거예요. 용해인 의원 말이죠. 저희 김용민 TV가 최초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그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의 당론으로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 이걸 공약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대남 3대남이 통째로 등을 돌리지. 선거에서 망할 뻔했습니다. 그 열심히 그 이른바 페미로 장사하는 정치인들 낙찰시켰더니 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은 그 약간 그 정의당에서 좋아하는 정책 아닙니까? 정의당 가라고 그런 정책 아니냐고요. 또 욕자가를 주시려고 아니 저는 그거 아니냐고 한 건데 갑자기 저한테 욕자가를 주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저는 구현의 실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제가 온 군데 다 연락해가지고 그 공약 나오면 큰일 난다 해서 결국에는 그 공약이 나오진 못했어요. 뭐 제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4석? 10석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혁진은 또 이용할 테니까요. 상대당에서는. 당연하죠.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최혁진은 우리 사람이었다? 아니 총선 이후로 활동한 적이 없었는데 기본소득당에 기본적으로 입당한 적이 없었는데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된 당에 입당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가 너는 국회의원 달려면은 우리 몫이니까 우리 당에 와야 돼. 이거는 좀 많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어제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또 하나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를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용해인 의원은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